안녕하십니까,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오늘 약쟁이는 옷을 뭐랄까 약간 또 칠레 느낌 난다고 할까요? 무슨 평가지를 아파치. 하시려고? 아파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느낌. 네. 그거는 그 인디안 같은. 거기 갔을 때 산 거죠? 파타고니아 갔을 때. 아니요, 한국에서 산 거예요. 그 뒤에 까봐 메이드 인 파타고니아 써 있어. 메이드 인 파타고니아가 아니고 차이나 메이드 인 파타고니아 하면 파타고니아 거지. 시원해 보이고 왜 그 주먹 정권 뼈에 이렇게 저기 넘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먹 쥐고 넘어졌네? 그래서- 주먹 쥐고 일어나가 아니라. 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음. 여기도 까지고 어. 핸드폰도 깨질 뻔했는데 다행히 앞에 강화유리만 깨졌어요. 왜 자빠졌어요? 뭐가 급해서? 그냥 넘어진 거죠, 뭐. 아니 너무 저자세로 가다가 땅에 닿은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아이고, 예 하다가. 자식들 맨날 그 좀 준비해 오라고 그러면은 막 하루 전날 보고 막 그것도 막 잘라서 막 한 시간 반짜리를 막 3번 잘라서 보고 이라니까 이놈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보고 오라고 지시를 내렸죠. 근데 진짜 좋은 의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보기도 하고 막 좀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룰 수가 없어서 미리미리 보게 되더라고요. 진작에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틈날 때마다 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화 한 편 보고 올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냈어요. 네. 의도에 딱 맞게. 아니 이거 우리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그 우리 들어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사람들한테 안 미안합니까? 저는 안 죄송합니다. 약 많이 먹었나 보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우리 약쟁이. 네. 예, 그리고 각종 그 주어진 역할, 좋은 아빠, 네. 그다음에 성실한 가게 주인 역할에 짓눌린 네. 문지기, 네.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이작가야. 이 모든 인간 군상을 한 군데에 이렇게 담아놓은 일드가 있습니다. 바로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 나온 지는 한 2년 됐고요. 일드니까 당연히 일본 드라마죠. 네. 예전에 그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네. 의 히로인 아라카키 유이가 주연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드라마의 각본가가 역시 또 이 지금이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각본까지 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내용에. 그런 일드가 되겠고요. 10부작이고 거기에다가 근데 요거는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큰 히트를 하진 못했어요. 아, 진짜요? 탑 각본가의 탑 여배우의 탑 남배우, 그러니까 남자 배우 여기서 나오는 마츠다 류헤이가 일본에서 그 영화계에서 드라마는 거의 안 찍고 영화계에 많이 있는데 영화계에서는 탑급으로 꼽히는 배우거든요. 제일 기포 3세인데 그런 대스타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송강호가 드라마 한번 찍은 거죠. 이렇게 송강호라고 하면 너무 나이가 많다. 영화만 찍는 젊은 배우 누구 있을까? 강동원? 강동원이 드라마 한번 찍은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사실 그 시청률은 한 8% 9% 정도로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드라마가 좀 자극적인 것도 없고 좀 밍숭맹숭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일단 그 남녀 간의 뭐 사랑 이야기입니다. 현대 도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주인공들이 5탭이라는 그 동네의 작은 술집, 맥주바에 저녁마다 모이면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들을 모은 건데요. 그래서 회차별로 다 이렇게 단편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이야기가 계속 다 이어져서 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 5탭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장소로 나오고, 그 다음에
5탭에서 파는 5가지의 맥주, 그러니까 맥주 수도꼭지가 5개 달려서 5탭인 거죠. 네. 그래서 5가지 맥주처럼 주요 등장인물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등장인물 5명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신카이 아키라, 한 30세 정도로 돼 보이는 여성입니다. 아라카키 유이가 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성실하고 노력형 인물이고요.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누가 뭘 부탁하거나 직장 내에서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닌 업무가 오더라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 있나요? 저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떠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서. 너무 이런 상상 속에서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착한 인물이 어딘가 있을 거야. 직장 내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드라마 초기에는 LH, 우리로 치면 LH 같은 기업,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서 몇 년간 근무를 하고 그 파견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끝나서 거기에서 그 성실하게 일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소개로 치쿠모 크리에이트 재팬의 정규직으로 IT 회사입니다. 무슨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죠. 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네. 직책은 영업 보조인데 네. 온갖 업무가 다 이 아키라에게 수채구멍처럼 모여서 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치쿠모 크리에이트 재팬의 사장은 치쿠모인데 이름이 아주 폭압적이고 아주 승질급하고 또 본인 자체는 유능해.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항상 큰 소리를 야단을 치면서 직원들을 채찍질하는 바로 그런 사장이죠.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폭압적인 채찍질하고 실제로 채찍질 시도 때도 없이 문자로 들고 다니는 들들 볶고. 채찍을 들고 다니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키라는 어떻게든 그 막 안 되면 막 밤을 새서라도 뭐 일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서 꾸역꾸역 일을 해오니까 믿을 건 너밖에 없다 하면서 모든 일이 이 영업 보조인 아키라에게 막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회사의 영업부에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이 직원들은 그야말로 무쓸모. 한 명은 아무런 의욕이 없는 신입사원이고 서툴고 무기력하고 소심한 신입사원이고, 한 명은 주임쯤 되는데 모든 업무를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과자만 먹는 그러면서 아주 쾌활한 여성 직원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모든 일이 다 이 아키라에게 와서 아키라는 업무 과중으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일을 해냈죠. 그래서 곧 특별 수석 크리에이터로 승진하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특별 수석 크리에이터 부장으로 또 승진하게 되고, 그 없는 직함만 만들어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올려준다는 얘기도 없이. 월급은 업이라고 했어요, 사장님. 그래요? 월급도 업, 보너스도 업 이렇게 얘기를 그랬구나. 하는데, 근데 없는 직함 만들어서 의무만 그렇죠. 늘려준 거죠. 아키라가 나는 영업 보조인데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좀 나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사장에게 건의를 하자 사장이 없는 이런 이상한 직함을 붙여주고 모든 일을 계속 다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지나친 경무,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는 뭐 성희롱, 그리고 모욕 등의 그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받으면서도 참으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품속에는 항상 사표를 품고 다닙니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처럼. 잘 모르죠, 그거.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고 공감도 안 됩니다. 치쿠모 사장한테서 사실 많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 왜 이렇게 다 일을 못하냐고. 솔직히 약간 공감이 됐어요, 진짜. 보면 직원들이 너무 무능해. 거기 나온 직원들이. 그잖아요. 아니, 설마 다 무능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텐데, 사장 눈에는.
무능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일을 잘하면 그만둘 공리를 하거나. 그래, 그 세 유형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엄청 열심히 일한다고 여기서도 보면 네.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무능하다기보다 그때 이제 이 작가님 말씀한 각자 위치에서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보이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는데 이제 직원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또 되게 싹 직원들 물갈이 했더니 좀 아유 속이 시원해.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마음을 조금 아키라는 품속에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힘 같은 거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랑은 4년째 교제 중에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하나이 코우야 되겠습니다. 아키라가 LH에서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자기 팀장이었던 사이죠. 그래서 그때 서로 간에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일을 이제 아키라가 또 잘하고 또 이 팀장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같이 맡아서 하면서 서로 이제 계속 프로젝트 성공시켜가면서 어떤 유대감이 깊어지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는 각자 연인과는 헤어지고 사귀게 되는 그런 남자친구였어요. 사귄 지 한 4년째가 되고 결혼 시기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고 이제 슬슬 결혼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서로 내심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자의 사정에 의해서 결혼은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남자친구입니다. 이 남자친구에게도 역시 회사에서처럼 어떤 귀여운 여친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이 방금 말했던 여주인공의 남자친구 하나이 코우야 LH 직원이죠. 네. 아키라의 남친입니다.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네.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직 구여친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심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건 아니고 그 구여친과 사귀던 시기에 이 구여친이 자꾸 직장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서 너 그러면 그만두고 잠깐 쉬어라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 구여친이 예금도 없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우야가 그러면 내 아파트에 들어와서 일단 지내라. 그러면 월세는 안 나가니까 생활비는 안 드니까 좀 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들어온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 여자는 계속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키라와 사귀게 됐는데 아키라도 그런 사정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전부터. 그래서 고민 상담 서로 해주고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사귀게 된 거니까 다 알고 있지. 이제 당장 오늘부터 나랑 사귀니까 걔 쫓아내! 라고 냉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최대한 빨리 나가게 구직하게 해서 하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덮어놓고 이렇게 만나고 있던 상태였는데 얘가 4년째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키라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남성입니다. 그 일본의 그 평균적인 남성상을 모티프에 두고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작가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크게 가부장적이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크게 열린 마인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여자친구라면 모름지기 가와이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하는 좀 평균적인 젊은 남성상을 두고 그렸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탭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탭 1, 탭 2, 탭 3 나가토 슈리라는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거장 크로키 하루가 연기했죠.
워낙에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그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에 아니고 베를린 영화제. 그래서 수상을 하는 바람에 너무 어린 나이에 거장 반열에 올라서 오히려 캐스팅이 잘 오지 않는다는 그 감독들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얘기를 도토상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배우가 분했고 참 보면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어. 투명하고. 코우야의 바로 구여친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친의 집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냥 게임에만 빠져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약간 무기력증에 걸린 것도 같고 너무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백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도 같고 아무튼 그런 채로 계속해서 4년 넘게 코우야의 맨션에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페인. 요런 생활을 해본 적 있어요? 요런 생활? 네. 언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도 한번 해봤고 아이, 그 옛날에 첫 번째 사업하고 사업? 네. 지금이랑 똑같은 사업 같은 거 첫 번째 사업하고 너무 힘들어서 한 4개월 만에 그만둔 적 있었는데 4개월 만에 그만두고 한 몇 달을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원룸에 살 때였는데 침대에 붙어 있었어요. 노트북이랑 침대랑 노트북으로는 뭐 하세요? 불도 안 켜고 뭐 했는지 잘 뭐 미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미드 보고 왜 뭐 영화 안 그런 보냐? 거. 열받네. 뭘 계속 보내 보기는. 아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기억이 내가 정해준 거 안 보냐고 미리. 영화도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 네. 아무튼 그때 몇 달을 진짜 페인처럼 집에서 있었고 그 누웠을 때 노트북을 세우면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잖아요. 기억자로 해서 네네네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서 왜냐면 허리도 아프니까 앉아 있으면 어떤 짤 이런 누웠다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네 누웠을 때는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이제 무릎에 눕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침대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옆으로 노트북 눕혀놓고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껌껌한 방에서 얼굴만 그 빛에 반사돼서 네네네 환해지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본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봤지만. 그래도 4개월 만에 힘을 내서 나오게 된 계기는 4개월, 그러니까 그거를 4개월 했다는 게 아. 아니라요. 그 전에 사업을 한 4개월 하고 몇 달 동안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4년 이렇게는 아니고 저 사람처럼 1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돈도 벌고 다시 돈 떨어져서 나왔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다시 이렇게 좀 슬금슬금 일 좀 해볼까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지금 또 해요? 지금은 할만해. 그때 너무 힘든 걸 겪어봐서 그런지 이렇게 일요일 날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일요일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만 쉬어도 되게 감사하고 9시에 끝나도 감사하고 그때 10시에 끝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환경에 비하면 지금 다 감사한 정도라서 할만한 것 같아요. 역시 휘트니스 업계가 쉽지 않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요일도 일하고 참 휘트니스 업계에 있으면 뭐해. 맨날 피곤해서 근손실 나고 나면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슈리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아키라와 코우야의 어떤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본인은 일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다라는 세간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캐릭터입니다. 탭 4에 해당하는 네모토 코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제1교포 3세 배우 마츠다 류헤이가 분했고요. 이 마츠다 류헤이는 일본 배우들 팀에서는 굉장히 그 장신 183의 키를 가진 배우죠. 그리고 생김새가 많이 친숙하죠. 좀 네. 한국스럽지 않아요? 조금 상당히 그런 그렇다고 건 봐서 있는 것 그런가? 게다가 대단한 어조비죠.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한 오. 어조비입니다. 네. 어깨가 없어. 쟤는 가방 못 멜걸? 한쪽으로 매는 가방 못 멜 것 같아. 쑥 흘러내려서. 이 마츠다 류헤이는 이제 동생으로 또 유명한 배우가 마츠다 쇼타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일본 꽃보다 남자 F4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만큼 미남 배우란 얘기겠죠.
그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마츠다 유사쿠라는 배우인데 아주 그 전설적인 배우예요. 일본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나 드라마, 영화 등지에서 나오는 중절모를 쓴 하드보일드한 탐정 캐릭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전형을 만든 배우입니다. 나이 40에 젊은 나이에 방광암으로 요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만들었던 캐릭터와 연기들이 굉장히 일본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겨서 그 이후에 이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캐릭터들이 쏟아져요. 일본 문화계에. 그래서 뭐 시티 헌터의 주인공이라든지 카우보이 비밥의 주인공 또 뭐 이제 원피스의 아오키지, 나 원피스 안 봐서 모르는데 아오키지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캐릭터도 이분을 모델로 해서 했다는 그래서 대단한 엔터테인먼트 집안의 배우이고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로서는 염세적인 독설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탭5에서 모여서 술을 먹으니까 서로 다 모르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모여서 항상 단골 가게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키라와 코우야의 관계도 알게 돼요. 얘기를 자꾸 들려오니까, 옆자리에 앉아서.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두 살이 형에게 어떤 열등감, 이런 거를 좀 갖고 있고, 네모토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그 미워하는 그 형의 부탁으로 인해서 형 사업체의 회계 부정에 가담을 하게 돼요. 망하기 직전이라서 가족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게 되죠. 그 일로 발목을 잡혀서 다른 블랙 기업으로부터 너 이런 거 회계 부정 잘 해준다며 라면서 계속해서 회계 부정에 이용당하게 되죠. 그게 자기 형 회사가 아니라 그 형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다른데 저도 그렇게 네, 도움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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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말 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중간에 그 부분만 제가 전문가인 척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보란 말이야. 아니 좋아요. 왜 이걸 눈치를 못 채고 내가 아니 눈치를 못 채요. 그랬나. 내가 마늘을 가지고 사과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 너무 저자세가 이제 몸에 배가지고 밭으로 죽을 뭐죠? 그 콩을 매주를 쓴데도 그랬나? 콩으로 매주 씁니다.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탭5에 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쿠레하. 이 쿠레하는 기구치 린코가 분했어요. 극 중에서 패션 모델 겸 패션 사업가입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덕에 세간에 항상 이슈가 돼요. 연예인이니까. 논란을, 이슈가 되면 항상 논란을 불러오죠. 우리도 사실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녹음 중에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을 야기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죄해라 라는 뭐 스캔들도 막 나고 막 결혼을 발표했는데 뭐 어디랑 뭐 전에 소속사랑 뭐 계약 관계에 의해서 뭐 자꾸 이슈도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죄해라 뭐 이런 강요를 받아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그 회계사 네모토 코세이는 이 쿠레하를 좀 연모하고 있죠. 네. 쿠레하도 네모토 코세이를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이 둘이 사귀진 않아요. 그리고 쿠레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 게임 개발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내막은 어떻게 된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 5명의 캐릭터들이 자기를 억누르는 혹은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 세상의 압력에 대항해서 그거에 굴복해서 그걸 내면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를 해야 될 텐데 드라마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이 코우야와 아키라의 사이에서 코우야가 바람을 펴요. 아키라가 열받잖아. 그래서 자기 탭5에서 만나는
네모토 코세이와 자기도 바람을 펴서 복수를 하길 원해요. 근데 바람을 피지 못해.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상대가 저렇게 나와라 또 내가 똑같이 짐승이 될 순 없지 해서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5명이 자신을 압박하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에 굴복함으로써 똑같이 나도 짐승이 된다. 짐승의 세계로 그냥 들어간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거부하고 짐승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압박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신카이 아키라의 이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 네모토 코세이와의 새로운 만남 그 사이에 꽁냥꽁냥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이 드라마의 기본 골조는. 그래서 그런 연애물로서도 볼만하고요. 또 각자의 캐릭터 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5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네. 아까 시청률이 낮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조금 이해도 되는 게 쭉 이어서 보면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이제 뭐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불만이나 갑갑한 게 어느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드라마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거라고 치면은 그 해소의 시점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네, 답답한 시점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몰아서 보고 이러면은 그 한두 시간만 참으면은 조금 해소가 되고 아니면은 하루 이틀 참으면 해소가 되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이런 갑갑한 심정을 가지고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막 좀 갑갑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 화가 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누가 제일 화가 납니까? 그 전 여자친구요. 부여친 네. 슈리. 페인이고 사람 안 되고 이거는 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본인이 원하는 삶이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네. 네. 근데 남의 집에서 남의 결혼도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 남의 집에서 그렇게 얹혀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깝깝한 거예요. 쟤를 어떻게 막 내보내서 일을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다른 집에 가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인내를 가지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꽁냥꽁냥하고 뭐 화해를 하고 뭐 싸우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 맞아. 텀도 조금 길어요. 맞아요. 네. 그러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 결론조차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그냥 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약간 이 아키라와 그 네모토 코세이가 네, 그냥 술 친구로 계속 남아서 그냥 즐겁게 다른 인간관계로 연인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로 좀 더 둘이서 남녀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즐겁게 지내면은 더 그냥 뭔가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드라마는 어쨌든 환타지도 조금은 반영이 돼야 되고 현실도 반영이 되고 환타지도 있고 해서 그게 섞여서 나한테 뭔가 없는 이야기지만 나한테도 뭔가 희망 이런 거 아니면 재미 뭐 공감 또는 희망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감할 요소들은 많죠. 이 드라마가 현실 반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냥 둘이 계속 술 친구로 되게 즐겁게 지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저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 저런 대상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결국에는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구만. 요게 네. 요거가 진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예전에 지금 요즘 얘기 아닙니다. 네. 꽤 됐어요. 한 7, 8년 전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우연찮게 이제 어떤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 되게 아름다우시다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이게
저기 했죠. 보기보다 그렇게 바로 달려들진 않습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야.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 하여튼 그래서 네. 그걸 입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인가가 한 1년인가가 지난 후에 우연치 않게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씩 만나게 그때서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때 뭐 2번이나 본 사람이고 또 지인의 지인으로서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 연락처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연락을 하게 되다가 가끔 만났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거를 또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침 그때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나 여자친구도 이제 없고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됐지. 심심하니까.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사귀어야겠다. 우선 이제 제가 또 권유를 했죠. 제안. 권유를 했는데 네.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고심 끝에 권유를 받아들이셨어요. 권유를 받아들이시고 그날 큰 결심하셨네요. 그날 좋은 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다음 날 내가 데려다 주는데 내리면서 근데 괜히 잔 것 같대. 후회가 된대. 해서 왜 그러냐. 그래서 넌 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모르죠. 그거는 그분한테 들어봐야 물어봤어. 되는 내가 거지. 그거는 아니 물어봤는데 그거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아니라고 칩시다. 아니라고 네, 치는데 아니야, 저희 가정하에. 그럴 리가 없죠. 네. 아니라고 쳐야 이야기가 간단 말이야. 이거 괜히 좋은 관계 있고 그리고 좋은 지금 우리 여태까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게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사귀는 것도 뭐 좋지만 뭐 전에 관계가 또 너무 완벽했는데 좀 너무 좋은 거를 망쳐버린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약쟁이의 그 결말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볼 때는 사귀어서 다행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정말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좀 실망했어요. 약간 마지막 화에. 그렇군요. 어땠어요?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계속 사귀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친구로- 사귀다 헤어졌어요. 음. 조금 사귀다 헤어지고 그분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랑 결혼했어요. 진짜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난 축구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국가대표까지 하고 프로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 선수하고 경쟁은 됩니다. 경쟁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탈락하신 건데 좋은 말로 포장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분이 참 착하네. 저 이렇게 여태 모르는 거 보니 참. 진짜 예뻤는데. 아무튼 네. 어떻게 봤어요? 저는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많이 지루했어요. 많이 지루했어요? 네. 이게 지루합니까? 코타키 형제가 지루합니까? 코타키 형제는 그 명작이죠. 명작입니까? 네. 이거는 되게 많이 지루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네. 그런 평가가 많아요. 네. 왜 이렇게 지루하고 이게 스토리가 느리고 또 이렇게 뭐 확 해소시켜주는 뭐 이런 게 없냐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아니 회사도 애시당초 그만둘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조금 항해하다가 뭐 특별 크리에이터 뭐 수석 뭐 이런 거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얼레벌레 또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러잖아요. 한번 내려고 하다가 또 사장이 네. 확 하니까 또 깨갱하고 네. 남자친구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이렇게 싸우고 화해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태로 하다가 그러면서 남자친구 엄마랑은 또 계속 만나고 그럼 엄마는 왜 자꾸 연락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쭉 이어서 볼 때는 그래도 다음엔 좀 날라나 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그 작가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스토리 말고도 사실 알려주고 싶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라든지 뭐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현실적인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랑 상관없지만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승전결이랑은 또 따로 상관이 놀지, 따로 없으니까, 놀죠. 예,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방금 말한 그 아키라가 사장의 그 부당한 대우, 막 자기한테 자기 업무도 아닌데 다 자기한테 일 시키고 네. 또 막 폭언을 퍼붓고 막 쉬는 날도 없고 뭐 야간도 없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업무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키라가 반항이란 반항 아니 정당한 자기 주장이죠.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묵살되고 항의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모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네모토의 일화 중에서 또 어떤 네모토가 회계 감사를 하는 대상 기업의 격리부에서 내부 고발을 해요. 네. 격리과에서 누군가가 3천만 엔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내부 고발을 쪽지를 이 회계 감사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내부 고발자가 잘리죠. 네. 실패하는 거예요. 아키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계속 이 세상이 자기한테 가는 부당한 대우에서 항의하고 저항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네. 네모토도 자기한테 가해진 어떤 부당한 검은 압력이 있는데 그거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죠. 이거 그만하고 싶다. 그만 요구해라라고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고 짐승이 될 거냐. 드라마의 말미에는 아니야 우린 짐승이 될 수 없어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또 저래 하면서 답답해서. 그리고 이게 판타지와 현실의 차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는 결국에는 권선징악으로 나를 괴롭히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악의 무리들이 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드라마에서는 벌 받는 장면은 그렇죠.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예. 주인공들이 실패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감은 되고 하지만 그냥 해소되는 그런 즐거운 감정이 좀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뭘 이렇게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네. 그런 일본 네티즌들의 평가가 바로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내 혼자 옳은 소리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내가 완전 페인이 되거나 그거에 좌절해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 뭐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거야 하고 뛰쳐나와서는 그 자기들끼리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자축하듯이 그 비싼 그 10년 숙성된 맥주를 이렇게 탁 마시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궁금하더라고 맛있는지. 그거 그 말코비치네 가게 가면 그 맥주 있어 그런 거. 한 병에 3만 원짜리.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게 아주 굉장히 현실성 있다. 내가 우리 회사 우리 사장이 맨날 비서한테 찝쩍거리는 거를 막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선 하면 난 잘리겠지. 그리고 나와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나 뭐 이렇게 뭐 페인데 집에서 페인 되나? 아니 그냥 뭐 와서 여기 와서 니들한테 자랑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난 딴 회사 취직하겠지. 그래서 그 세상의 부조리에 이렇게 콱 맞서서 니들이 승리는 못할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건데 그렇다고 너희들 망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인생 이모작도 열리는 거야. 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자고 했어요. 아니 근데 좋은 드라마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잘 반영을 해서 원래 영화도 막 판타지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현실 반영을 한 영화들을 보면 너무 괴로운데 좋은 영화다 싶은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 건 맞는데 대중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뭐 대중하고보다는 한 반보 앞서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어때요? 아직도 별로입니까? 그래도 저는
물론 추천은 어. 주변에 추천은 못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딱 한 장면 그래도 이 탭 5 그 캐릭터 중에 쿠레하 쿠레하가 제일 좀 뭐 속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쿠레아가 제일 판타지가 반영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제일 드물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막 그 아키라의 전 남친이랑 썸씽이 있었고 썸씽 또 네모토랑도 막 썸씽 있고 있고 또 새로 결혼한 남편이랑도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고 베일에 쌓인 응. 무슨 얘기 하려고 다 얘기 나왔죠? 그 사람이 제일 다채롭다. 마음에 든다고. 예. 뭐 하여튼 그래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 다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캐릭터가 나쁘다기보다는 악의는 없어. 악의는 없지만 다들 답답하거나 엉망이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얘는 또 다른 형태로 좀 주변 사람들 짜증나게 하니까 갈등을 막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네. 그래서 좀 별로라 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제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뭔가 이 큰 일을 하여튼 뭐 일을 저지르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또 뭔가 속 시원하게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속 시원하게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또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또 편을 들어주고 하는 장면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부부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남편이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빌 게이츠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리고 사실 거의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게 남편이 네. 여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든 뭘 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진짜 쉽지 않잖아요. 모든 걸 응원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힘든데 그냥 드라마에서 어쨌든 이런 캐릭터도 잘 살고 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듯이 마치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가 참 힘들거든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 가능합니다. 뭘 가냐? 얼마나 잔소리를 할지. 아우 정말 상상도 못하게 상상도. 표정 맛이. 정말 반대로 잔소리가 남보고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많은지. 기자회견 그렇게 하라고 제발 좀 막 화내고 그랬을 거예요. 아, 안 진짜, 한다고. 아니,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이제 네가 하는 게 오면은 그렇지. 집에 오면은 근데 이 쿠레하 캐릭터는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그 사상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판으로부터 이제 평판이 훼손되는 압력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캐릭터화 시킨 것 같아요.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딴 괜찮다. 데서 살 수 있다. 시드니 가면 되고 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자기네들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지내지 않잖아요. 일본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그냥 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평판이 훼손돼도 너희들이 다른 구멍은 또 있는 거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는 또 한 가지의 그 사례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다 보면서 저는 뭐 마음에 들었고 또 저는 워낙에 아라카키 유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좀 덜 예쁘게 나와. 초반 에피소드 1, 2, 3, 3화까지는 좀 덜 예쁘게 나오고 뒤로 갈수록 이뻐지죠. 뒤로 갈수록 네. 예뻐지.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네. 헤어스타일이 뭐 자리를 잡아서 그런가? 초반에 헤어스타일이 좀 촌스러워서 그런가? 네, 맞아요. 앞머리 때문에. 그런가? 네, 네. 뒤로 가면 앞머리가 생기는데 어. 앞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되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머리를 까면 좀 어려운. 그리고 예전에 문지기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를 할 때 아라카키 유이가 귀가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귀가 엄청 커요. 유비처럼 그래요?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어. 자기 귓볼이 보이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 쟤를 아라카키 유이를 볼 때마다 귀만 보여. 못 봤네.
그래서 그 감상에 심각하게 좀 피해가 됐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네모토 코세이 역할을 하는 마츠다 류헤이의 연기가 보통의 일본 이런 트렌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절제돼 있고 건조해요. 뭐 물론 캐릭터 자체가 냉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디테일인, 특히 네모토가 그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잠에서 막 이렇게 들깬 것 같은 눈 막 이런 연기는 또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서 마츠다 류의 연기 굉장히 좋았다. 인상적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 마츠다 류에이의 그 대척점에 있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그 영업부 신입사원. 저는 바로 그 사람 생각했어요. 다리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꽁트 연기처럼 하잖아요. 네. 그런 둘이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이 마츠다 류에이의 이 연기를 현실성 없는 연기라고 또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티즌 의견도. 난 모르겠어. 하여튼 저런 사람이 잘 없나? 보통 이제 다 좀 과장된 연기를 하나 보지, 드라마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크로키 하루 슈리 역할의 크로키 하루의 연기도 뭐 아주 절제돼 있고, 연기 잘하면 뭐 베니스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뭐 다 좋았죠. 그리고 기구치킨 링코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됐었죠. 그래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단점을 꼽자면, 여기서 그 슈리 전 남친의 집에서 기생이죠. 그렇죠. 거의 슈리와 그 전 남친의 현 여친 이 아키라와 그리고 그 전 남친의 엄마 셋이 모여서 어떤 여자들만의 어떤 연대 같은 걸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저도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사람들 셋이서 왜 다 저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보도다죠?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큼은 좀 억지스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후레하랑 아키라랑 그것도 껴안고 천만 번 껴안고 뭐 하는 그것도. 그래서 쿠레하가 이 아키라의 남친과 원나잇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것이 밝혀져서 이제 아키라가 쿠레하에게 따지러 갔다가 뭐 그냥 포옹 한 번으로 확 와락 끌어안는 쿠레하를 보고 당황하더니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해서 둘이 뭐 고민 상담을 막 하고 뭐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좀 이상하죠, 그런 부분은. 그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무릎을 많이 꿇어요, 여기는? 원래 그래요? 문화가 그런 거 아니면 드라마가? 도계자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도계자 문화. 그게 뭐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마를 바닥에다 대고 사죄하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모욕적인 사죄 방법. 그러니까 대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어떤 그런 깍듯한 문화가 좀 있잖아요. 사귀자고 할 때도 어떻게 사귀자고 하냐면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라고 존댓말로 90도로 목례를 하면서 권유하잖아. 네. 원래 반말 쓰던 사이인데도요? 근데 물론 그거는 내가 대중매체로 바라본 일본 문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청취자 중에 일본 사시는 분 계신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청춘물, 학원물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사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여자애는 옥상으로 선배를 불러내서 친구 여자애랑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귀어달라고 또 이렇게 90도로 해. 남자 선배가 시크하게 난 너한테 관심 없어 하면은 뒤에서 망보 전 친구가 막 보더니 넌 나쁜 놈이다 하면서 우는 여자애를 막 이렇게 데리고 가. 뭐 그러더라고. 그런 것만 보셔서. 그러면은 그런 만화 같은 데서 그러면은 그런 선배 남자가 후배 여자한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존댓말로. 그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기생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는 내가 일본 사람에게 고백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거래처랑 만났다 헤어질 때도 보면은 거의 뭐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또 뭐 월급을 줄 때도 뭐 한 달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장이 뭐 고개를 막 확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팀장이 팀원들의 어떤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자 할 때 부탁을 한다면서 이렇게
그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어떤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계자 문화도. 또 워낙에 사무라이 문화였다 보니까 안 되면 단칼에 죽는 거잖아. 이 내 사저가 안 받아들여지면은 단칼에 죽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그래서 그런 도계자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저자세 전문인데도 저렇게 무릎을 자주 꿇는 걸 보니까 너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저자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저기 앞으로 좀 저에게 더 저자세로 좀 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요? 열받으니까. 옛날엔 약쟁이만 보면은 약쟁이 역시 약쟁이야 이런 소리만 나왔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공격할 대상이 하나는 필요한데 만드레이크가 사라져서 이제는 약쟁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마침 네. 만드레이크가 하던 짓을 마침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당연히. 아무튼 그 여자들끼리 그 어떤 정적끼리 친해지고 또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친 구여친과 그 엄마 또 막 서로 친해지고 막 해서 그리고 내 아들과 지금 헤어져서 지갈길 가려고 하는 현 여친까지도 이렇게 셋이서 다 모여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어떤 남녀간의 여자들 간의 연대 뭐 이해 이런 걸 이룬다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 주인공이랑 엄마랑 친하게 지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전 여친은 되게 입상이죠. 우리 아들의 행복을 방해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 그리고 아파트도 뺏어가고. 네, 아파트 뺏어갔지. 그 참한 며느리, 마음에 드는 며느리 드릴 수 있었는데 중간에 해방 놓는 바람에 헤어졌다 그러지. 막 여러모로 꼴배기 싫을 텐데 막 너무 하하호호를 빨리 하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너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요게 그 어떤 이 각 캐릭터 간에 조합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 그 라인은 조금 좀 허술하달까? 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각 캐릭터 개인의 그 연대기는 나름 좀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는 거기에 좀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캐릭터 간의 그 러브 라인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있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 셋이 하하호 하는 걸 보고는 그 사람이랑 마츠다 류에이랑 네모토 네. 막 둘이 얘기하잖아요. 저 아줌마들 무슨 얘기 중이냐? 네, 하면서 막 다시 이쪽에서 그래도 둘이서 얘기하면서 조금 지내잖아요. 근데 이 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전 여친과 잔 상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그런 과거는 다 잊었다는 듯이 예의 있고 사이좋게 다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런 남녀 관계에 그러니까 전 여친, 뭐 전 남친, 현 남친, 현 여친, 현 남편, 현 부인, 막 이런 애정 관계에 하나에 속박돼서 이거를 정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피하려고 했던 시도 같기는 한데 그 모든 게 좀 아직까지는 제가 갇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정도로 너무 다 오픈 마인드. 등장인물들이 다 전 여친 다 얽히고 설켰어. 네, 근데 서로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저건 아직 낯설다.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게 있고 저는 몰랐던 배우인데 이 주인공 아라카키 유이의 남친으로 나오는 하나이 코우야 역할 나오는 이 배우도 일본스럽지 않고 굉장히 요즘 일본 배우들의 특징이 일본스럽지 않게 생긴 게 특징이 돼가는 것 같아 점점. 약간 중국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 난 한국 사람 같은데. 진짜요? 저는 일본 사람 같이 생겼다 그래요? 생각했는데. 말씀해요. 취소하게 잘라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 보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에 내가 지금 이거 지르고 진짜 이 사장 멱살을 한번 잡고 내가 미친 척하고 관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어. 기로에 서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를 한번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약쟁이였습니다. 민진이었습니다.